할머니가 뭐하러 나왔냐? 그냥 자기 텐트에서 자고 계시지? 명자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살고, 아니면 다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어붙을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실전을 경험하며 다져진 진짜 위협의 어조였지만 불량배들에게는 그저 허풍으로만 들렸습니다. 순간 불량배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뭘 할 줄 아시나 봐? 가장 덩치가 큰 놈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 진짜 웃겨 죽겠네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다른 놈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그들에게는 68세 할머니의 경고가 그저 우스꽝스러운 허세로만 보였거든요. 웃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며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깊은 산속 소나무 향이 진하게 감도는 작은 캠핑장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선선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요한 평화를 선사하고 있었죠.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진정한 휴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캠핑장 곳곳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모자와 베이지색 등산복 차림의 김명자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는 오랜 세월 캠핑을 즐겨온 베테랑답게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능숙했죠. 휴대용 버너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음악처럼 들려오고 곧이어 따뜻한 녹차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차 한 잔 끓이는 평범한 할머니의 손길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맛에 캠핑 오는 거지. 명자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캠핑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게 된 이후 캠핑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거든요. 남편 생전에는 함께 다니던 이 캠핑장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와서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홀로 캠핑을 떠나는 것이 명자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정적과 자연의 소리,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석양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오늘 캠핑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캠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명자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몇 명 보였어요. 특히 저쪽 구석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텐트를 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캠핑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여유롭게 캠핑을 즐길 여가도 없었지만요. 명자는 차를 홀짝이며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캠핑과 손주 보는 것을 즐기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의
대장까지 지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30년간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몸바쳐 일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치열한 나날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역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급작스럽게 변화한 일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몸이 갑자기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습관,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 위험에 대비하는 습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그녀를 새로운 삶에 안착시켜 주었어요. 군에서의 경력은 이제 그녀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끔 손주들이 할머니는 젊을 때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할머니는 회사 다녔단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명자에게 남은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과 통화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가끔씩 이렇게 자연 속으로 캠핑을 떠나는 것이 그녀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나 명성 같은 것들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죠. 대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이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캠핑장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캠핑장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다른 캠퍼들도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둘러앉아 식사를 준비하는 훈훈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명자는 남은 차를 마저 마시고 텐트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근처 산책로를 걸을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던 시각, 캠핑장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남성 3명이 비틀거리며 캠핑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과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의 고요했던 밤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야, 여기 여자들만 있네? 재밌겠다. 그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가 캠핑장으로 넘어온 것 같았어요. 술기운에 취해 있던 그들의 눈에는 혼자 캠핑을 온 여성들이 쉬운 먹잇감처럼 보였던 거죠. 특히 젊은 여성 2명이 텐트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3명의 불량배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여성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명백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캠핑장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 캠퍼들이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이들도 함께 있었고 괜히 개입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는 게 당연했거든요. 어이 예쁜 누나들 혼자 심심하지 않아요? 불량배 중 한 명이 여성들에게 접근하며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 여성은 즉시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가까이 붙어섰어요.
저희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불량배들은 전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술 한잔해요. 안 그러면 캠핑 못 끝낼지도 몰라요? 다른 불량배가 협박성 농담을 던지며 더욱 가까이 다가섰어요. 여성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거든요. 주변의 다른 캠퍼들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텐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생각했지만 대화의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0년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며 살아온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놈들은 왜 꼭 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설 일 아니야. 명자는 자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이제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여성들의 거부 의사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정말 싫다고 했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한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오히려 그런 반응을 재미있어 하는 듯 했어요. 이들에게는 타인의 고통이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아,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세 번째 불량배가 한 여성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뒤로 물러서며 그만하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 외침에는 진짜 공포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바로 그 순간 명자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어요.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707 특임단 대장 김명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라왔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에게는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었거든요. 명자는 텐트 지퍼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의 모든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났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위치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국가를 지켜온 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불량배들은 여전히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진짜 위험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할머니 한 명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오만함이 곧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텐트를 나섰습니다. 캠프장 조명 아래 그녀의 실루엣은 그저 평범한 노년 여성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소리 없이 땅을 딛고 있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30년간 몸에 밴 군인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여전히 두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제 상황은 단순한 추궁거림을 넘어서 명백한 성희롱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쁜 누나들, 왜 이렇게 까칠해? 우리가 무서워?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여성은 몸을 움츠리며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은밀 접근법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걷는 할머니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약 3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불량배 중 한 명이 뒤돌아 그녀를 발견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얘기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불량배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인에 대한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두 명도 뒤돌아보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뭐하러 나왔냐? 그냥 자기 텐트에서 자고 계시지. 명자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살고 아니면 다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어붙을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실전을 경험하며 다져진 진짜 위협의 어조였지만 불량배들에게는 그저 허풍으로만 들렸습니다. 순간 불량배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뭘 할 줄 아시나 봐? 가장 덩치가 큰 놈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 진짜 웃겨 죽겠네.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다른 놈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그들에게는 68세 할머니의 경고가 그저 우스꽝스러운 허세로만 보였거든요. 명자의 발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이것이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의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했고 어깨의 각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특수부대식 전투 자세였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런 세밀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끼지 마세요. 우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불량배 중 한 명이 손짓을 하며 명자를 쫓아내려 했어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설마 이 나이든 여성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명자의 눈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세 명의 위치, 각각의 체격과 움직임, 주변 지형,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놈은 덩치가 큰 첫 번째, 가장 빠를 것 같은 놈은 왼쪽의 마른 체형, 술에 가장 많이 취한 놈은 오른쪽의 뚱뚱한 놈이었어요. 제압 순서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명자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욱 확실한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캠퍼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씨, 이 할망구가 진짜 짜증나네. 덩치가 가장 큰 놈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명자에게 한 발 다가섰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냥 꺼져요. 안 그러면 진짜 다쳐요. 그 순간 명자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누가 다친다고 했나?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무기는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몸 자체가 무기였거든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맨손 격투술이 곧 폭발할 준비를 마쳤어요. 캠핑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캠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두 젊은 여성은 이 예상치 못한 구원자를 바라보며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할머니가 세 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결정날 순간이었어요.
불량배 중 덩치가 가장 큰 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명자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봐. 누가 누구한테 다친다고 하는 거야? 그는 술 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여전히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체격은 명자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세요. 그가 손을 뻗어 명자의 어깨를 밀치려고 하는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번개가 치듯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명자의 손목이 순식간에 움직이며 그의 손목을 잡았고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그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으악! 덩치 큰 불량배는 그 즉시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등부터 땅바닥에 매다 꽂혔어요. 흙먼지가 일어나며 둔탁한 소리가 캠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바닥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뭐야? 이게 뭔? 완전히 당황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불량배들은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야, 이 할망구가 뭔 짓을 한 거야? 마른 체형의 놈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이 달려들자. 할머니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 뚱뚱한 불량배가 용기를 내며 소리쳤고 2명이 동시에 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자의 전투 본능은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수없이 경험해본 실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왼쪽에서 달려오는 마른 놈의 주먹을 명자는 간단히 옆으로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어요. 그는 입에서 침을 뱉으며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명자는 이어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부드럽지만 강력한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뚱뚱한 놈은 명자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게 숙이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팔을 비틀어 관절기를 걸었어요. 아, 팔이 부러져. 그가 비명을 지르며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의 불량배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명자는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군용 호신술과 특수 제압 기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어떻게? 덩치 큰 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2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고했잖아.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떠나면 더 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불량배들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 한 명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마른 놈이 코피를 닦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겁이 나서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무술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건 실전에서 다져진 진짜 전투 기술이었어요. 불량배들이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들아. 일단 여기서 빠지자.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의 예리한 청각이 그 통화 내용을 포착했습니다. 형님, 여기 미친 할망구가 사람을 패요. 우리 셋이 다 당했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일이 되겠군.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불량배들은 보통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을 다친 그들이 그냥 물러날 리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캠퍼들이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구조받은 두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캠핑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자를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감돌고 있었어요.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 보복은 없을까? 명자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대응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캠핑은 이제 끝났어요. 30분 뒤 캠핑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차례로 들어서며 자갈길을 힘차게 밟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캠핑장 전체를 훑으며 지나갔고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캠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텐트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까 도망간 불량배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체격도 더 좋았고 움직임에서도 조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선 남자는 목과 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눈빛 자체가 살벌했어요. 누가 우리 형님 동생들 건드렸냐고? 문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조직폭력배 특유의 거친 말투와 위압적인 자세가 캠핑장의 모든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은 급히 텐트 안으로 피했고 일부는 아예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자신의 텐트 앞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까 그 불량배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조직과 연결된 놈들이었던 거죠.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요, 할머니. 5명 중 1명이 명자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할머니가 우리 애들 팬 거 맞죠? 그들이 일제히 명자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다른 캠퍼들이 더욱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신 남자가 명자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조용히 사과하고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봐드립니다. 그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우리 동생들이 좀 다쳤다던데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겠고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이 나이에 또다시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인간들에 대한 분노였죠. 이 나이에 또 이런 상황을 맞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의 전사 본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 캠퍼들과 어린아이들의 공포에 찬 눈빛이 명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떨고 있었고, 아까 구해줬던 두 여성은 멀리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명자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조폭 두목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 갔어요.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하세요. 다른 조직원들도 명자를 둘러싸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5명, 모두 건장한 체격에 조직적으로 훈련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고 아직 무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제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야, 이 할머니 귀가 안 들리나? 조직원 중 한 명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가 명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캠핑장의 다른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소리였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명자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공포 속에서 밤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명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다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더욱 강력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에게는 여전히 허세로만 들렸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5명을 어떻게 한다고?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명자 앞에 선 것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3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최정의 전사였으니까요.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명자는 천천히 바람막이 점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검은색 전술조끼가 드러났어요. 조끼 가슴 부분에는 작지만 선명한 707 특임단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조끼는 그녀가 현역 시절 마지막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은퇴 후에도 캠핑할 때마다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마치 부적처럼 말이죠. 조폭들은 그 패치를 보고도 여전히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밀리터리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야?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캠핑장의 몇몇 사람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중년 남성들은 그 패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이름은 김명자, 707 특임단 전 대장이다. 명자가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깨가 곧게 펴졌고 발의 위치도 완벽한 전투 자세로 변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조폭 두목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7동칠이 뭔데? 할망구, 영화 좀 그만 보세요. 그가 손짓하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냥 끝내자. 시간 아까워. 5명이 동시에 명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경고는 없었어요. 그녀는 캠핑용 알루미늄 의자를 발로 차 올렸습니다. 의자가 공중에 떠오르는 동시에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아 두목의 팔을 강타하면서 동시에 왼발로 그의 무릎 뒤쪽을 걸었습니다. 아!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캠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당황해서 달려들었지만 명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느린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오는 조직원의 주먹을 명자는 간단히 손바닥으로 막아냈어요. 동시에 그의 팔목을 잡고 비틀면서 어깨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뒤로 날아가 텐트 기둥에 등을 부딪혔어요.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른쪽의 2명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명자는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일어서면서 다른 한 명의 턱을 어퍼컷으로 강타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힘 조절이었어요. 상대를 기절시키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뒤에서 명자의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그의 팔을 잡아당겨 어깨 너머 던지기를 시전했어요. 그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돈 후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캠핑장 불빛 아래 노련한 호신술과 군인식 제압술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펼쳐졌습니다. 명자의 모든 움직임은 무의미한 동작 하나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다져진 진짜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무술 영화보다도 압도적이었어요.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명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수만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고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방금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68세 할머니가 건장한 조폭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명자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 한 중년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707 특임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였어요. 그곳의 대장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지금 벌어진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어떻게? 두목이 부러진 팔을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명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알겠나? 내가 누구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국가를 지켜온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한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나타나지 마라.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이 할머니는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어요. 평화로운 캠핑장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명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폭들이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산속 캠핑장을 환하게 비추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더욱 황급히 차에 몸을 던져 넣으며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경찰차 2대가 캠핑장 입구를 막아서며 멈춰섰습니다. 무장한 경찰관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며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서세요. 경찰관들의 외침이 캠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은 체념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바닥에 엎드렸어요. 여성 캠퍼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저기 계신 할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불량배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나서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명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707 특임단 전술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 패치를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급히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경찰차에서 계급장을 단 중년의 경찰 간부가 내렸습니다. 경감 계급장을 달고 있던 그는 명자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와서는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혹시 김명자 장군님 맞습니까? 캠핑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장군이라고? 저 할머니가? 김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명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 간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경찰대학 시절 장군님의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쯤이었죠. 실전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이라는 주제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전설이신 분이 여기 계셨을 줄이야. 다른 경찰관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부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특히 김명자라는 이름은 특수작전 분야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였습니다. 수많은 인질 구출 작전과 대테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웅이었어요. 장군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 간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불량배들이 여성 캠퍼들을 괴롭혔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아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경찰관들이 조폭들을 조사하는 동안 캠핑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명자 주변에 조심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707 특임단 대장이셨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와, 진짜 대박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도 저기 텐트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명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구조받은 두 젊은 여성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니, 장군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이런 놀라운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조폭 두목은 차에 실리면서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 뭐지? 707 특임단이면. 그도 그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707 특임단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다른 조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장군님이 진짜로 화가 났다면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경찰 간부가 명자에게 다시 다가왔어요. 장군님, 이번 일로 혹시 언론에 알려져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정말 좋아할 텐데.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내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이야. 그녀는 조용한 은퇴 생활을 원했는데 오늘 일로 인해 다시 주목받게 될 것 같았어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핑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지만 오늘 밤은 아무도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핑장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상쾌했지만 어젯밤의 사건으로 인해 분위기는 여전히 묘했어요.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텐트 밖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새벽 공기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여성 캠퍼들이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구조받았던 두 젊은 여성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어제는 감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감사해요. 다른 캠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커플들, 혼자 온 캠퍼들까지 모두 명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명자는 웃으며 손살에 쳤습니다. 이제 전 그냥 할머니예요. 어제 일은 잊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캠핑을 즐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라를 지켜온 영웅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어제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야. 아이는 수줍게 명자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진짜 슈퍼맨 같아요. 명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란다. 다만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캠핑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캠핑장에서 불량배를 제압한 전설의 707 할머니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었어요. 동영상까지 찍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숨겨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겠구나. 그녀는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숨어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명자는 조용히 텐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빨리 집에 돌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캠퍼들이 아쉬워하며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또 오실 거죠? 다음에도 여기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이곳이 참 좋거든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캠핑장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완벽한 장소였거든요. 짐을 차에 실으며 명자는 어젯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명 평범한 캠핑이 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에게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왔어요. 젊은 세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고 자신은 이제 뒷방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여겼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일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를 타고 캠핑장을 떠나면서 명자는 백미러로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캠퍼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의 의미가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명자는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캠핑 잘 다녀오셨어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할머니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단다. 명자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힘차네요. 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명자의 일상은 평범할 것입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고 가끔씩 캠핑을 떠나는 소박한 생활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신에게는 아직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김명자 707 특임단 전 대장. 이제는 그냥 캠핑을 좋아하는 할머니. 하지만 언제든지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하지 않은 할머니.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용기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며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